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단원체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통합과학 내용의 2학기 파트고요. 그다음에 고2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자기 유도 파트가 앞에 있는 거를 이제 다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뭘 배우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는요, 현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현상에 집중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뭘 막 식을 암기한다고 해서 막 잘 풀리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만 복습하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앞쪽에서는 뭘 배웠어요?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의 흐르는 영향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그랬죠? 요거에 관한 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앙페르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자석 주변에만 자기장이 생기는 줄 알았더니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기는구나를 알아낸 거고, 두 번째는요,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오늘 배우는 유도 전류라고 하는데, 이 유도 전류에 관한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원리가 어떻게 돼요? 정반대로 돼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전자기 유도는 이제 여기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자석이 있어. 코일하고 자석이 있었을 때 얘네 둘 사이에 상호작용을 해서 거리가 바뀌는 거야. 거리가 두 개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코일하고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상대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문제를 좀 어렵게 낸 학교, 좀 베베 꼬은 거지. 별로 아니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예시를 들게. 이렇게 코일이 있었고 여기 이제 전원 장치가 없어. 검유계만 이렇게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가 N극, S극 자석이 있는데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똑같이 V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서 얘네들이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표시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얘네들이 똑같은 V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얘네 둘 사이에 거리가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잖아. 거리 변화가 없어. 그럼 이렇게 거리 변화가 없으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안 생겨요. 그래서 코일하고 요 자석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 이건 무슨 뜻이야? 둘 사이에 거리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거리 변화가 있었을 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합니다. N극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그럼 이 나가는 자기장이 가깝거나 멀어지면서 이 코일 안에 들어가는 자기력선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데 그게 변하게 되면 코일의 전류가 유도가 되는데 이렇게 유도된 전류를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자기 선속이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 선속에 관한 거를 설명을 할 건데 자, 오른쪽에 자기 선속에 관한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자기 선속은 다른 말로 자기력 선속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자속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다발을 자기 선속 또는 자기력 선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 세기를 앞쪽에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자기장 세기는요. 단면적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총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파이 값이 바로 뭐가 되고요? 파이 값이 여기가 자기력 선속이고 그래서 이게 개수가 나타내는 값인데 자기력 선속이라고 그래서 이 자기력선 다발, 자기력선의 총수라고 하면 더 표현이 정확하겠다. 자기 선속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기력선의 총수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총 개수. 그래서 자기력선의 총수라고 표현을 하고, 총자가 이렇게 안 써져. 총수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파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속이라고 하는데, 얘 단위가 WB, 웨버라고 그래요, 웨버. 그 다음에 얘는 단면적입니다. 일정한 단면적에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총수가 우리가 배웠던 자기 장 3개가 돼요.
됐죠? 그래서 단면적은 단위가 뭘까요? 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세기는 앞쪽에서 간단하게 했어요. 테슬라라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기 유도가, 자, 코일 자석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 전류, 요 현상을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럼 전자기 유도 현상을 관찰해 봅시다. 첫 번째, 코일에 검유계를 설치를 하는데 이 검유계는요, 전원 장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G라고 쓰고 요렇게 기호로, 전기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검유계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검유계를 연결한 다음에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면서 검육의 바늘 움직임을 관찰을 했어요. 아래쪽이 N극이네요. 그죠? 그러면 반대 방향이 당연히 S극이겠죠? 그죠? 그래서 N극, S극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바꿔볼 거예요. 첫 번째는 자석을 움직이는 빠르기를 바꾸게 될 건데 이 빠르기라고 하는 거는 자석이 움직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세기가 다른 자석 세기가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자기장 세기에 관한 거니까 B라고 표시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코일 가문수를 나타내는 건데 몇 번 감았느냐 이런 뜻이야. 넘버라고 할까요? 숫자. 몇 회를 감았니? 이렇게 돼서 요 실험을 세 번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과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우선 막대 자석을 가까이 해보기도 하고 멀리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늘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래요.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선생님 가까이 하면 오른쪽이고 멀리 하면 왼쪽인가요?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이 코일 가문 방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N극을 가까이 했어요. 이렇게. N극을 가까이 했으면 만약에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 N극을 가까이 했는데 그러면 N극을 멀리 해보자 이번에는. 응? N극을 멀리 해보면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반을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건 자, 유도되는 전류 방향이 어떻다? 반대다라는 의미야. 유도되는 전류 방향이 어떻다? 반대다. 그래서 내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지 코일 내에서 왔다 갔다 전류 방향이 다르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 이번에는 자석을 움직이는 빠르기를 변화시켜 봤어. 그럼 아까 얘기했네.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는 거, 속도를 늘려본 거지. 자석 세기가 세대, 자기장 세기를 늘려본 거지. 네 번째, 가문수를 증가시켜 봤대. 요 세 가지 조건을 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자석을 빠르게 움직였더니 유도 전류가 어떻게 됐대? 전류 세기가 세졌대. 아, 속도가 빨랐더니 자석 움직이는 속도가 빨랐더니 유도 전류 세기가 세지는구나. 무슨 관계구나? 비례 관계구나. 이걸 알아낸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석의 세기, 자기장 세기를 세게 했나 봐. 자석 세기가.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석의 세기 있죠? 자기장 세기라고 그랬지? 이 자기장 색이 아까 나타낸 식이 뭐였어요? 단면적에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총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자기장 색이랑 누구랑은 관계가 없어? 자석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어. 이거 자꾸 까먹어가지고 애들이 자석을 더 큰 자석을 갖다 놓는다. 여러분, 책받침만한 큰 자석인데 광고 전단지에 붙이는 자석 있잖아요. 그죠? 고무 자석이라고 하죠, 그거. 그거 잘 안 붙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근데 우리 네오디뒴 자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게 쬐끄만 거 있죠. 메모하는데 붙이는 자석. 이거 오히려 더 힘이 세요. 그래서 크기하고는 전혀 자석의 세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되는 전류 세기가 어떻다? 세진다. 두 번째, 자석 세기가 세지면 유도되는 전류 세기가 어떻다? 세진다. 마지막에 코일 감은 수가 많을수록 여러 번 감았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 번 감으면 유도되는 전류 세기가 어떻다? 세진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비례관계더라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보고. 자,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데 도대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좀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라는 게 생기는 이유는 로런츠 힘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이유까지 명쾌하게 배우는 거는, 물 2에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육 과정은 좀 넘어갔습니다. 물 1에 없이. 그럼 유도 전류 과정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유도 전류가 뭐냐?
자,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기전력. 처음 듣는 단어야. 유도 기전력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래.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건 방금 설명했어. 뭐래? 뭐가 변해야 돼? 자기장 세기가 변해서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렀을 때 뭐가 생긴다고?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생겨. 그럼 이 유도 기전력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좀 쉽냐면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 전압. 그래서 이 전압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뭐다? 유도 전류다. 조금 말이 애매한 거 같지,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자,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기전력이 표시가 돼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전지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전원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러면 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가죠. 이게 이제 전압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전압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생각하면 돼?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지? 전압이라고 하는 건 양쪽에 흘러가는 전류를, 그지? 생기게 하는 원인이야. 즉, 압력 차이가 없다면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거든. 안 흐르거든. 그래서 이 전압이 생겨야지만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 지금 배우는 이 유도전류라는 현상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생겨. 유도 전류가. 그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라는 게 생기는데, 그러면은 전압이 먼저니, 전류가 먼저니, 전류가 먼저기는 해. 그치? 전류가 먼저기는 해. 그래서, 자, 이 전류를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먼저 나오고, 이제 전압 차가 이제 나중에 생기는 거잖아? 기전력이라고 그래서 일으킬 기자야. 음, 전력을 일으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두 지점 사이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 전위차라고 그러지. 전기에 의한 위치 에너지 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위차를 바로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전지의 단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전지의 기전력, 전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유도 전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유도전류는요, 어디로 흐르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유도전류가 어디로 흐르냐면, 이 유도전류는,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는 방향이 있는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이 자기선속을 아까 자속이라고 그랬지, 그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흘러. 뭐라고요? 뭐라는 거야?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방해한대. 도와주는 게 아니야. 뭐 한다고? 방해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 이게 바로 뭐라고 그런다? 렌츠 법칙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렌츠 법칙. 자, 그래서 유도 전류가 코일 통과하는 자속, 자기력 선의 그 개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를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서 설명할게. 통합과학에도 이거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N극이 먼저 접근할 때랑 N극이 멀어질 때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먼저 N극이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N극에 의해서 N에서 자기장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화살표 보이죠? 밑으로 내려간다. 좀 이따 지울 거야.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자기장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죠. 그렇죠. N극이 가까이 오니까. 이거는 자석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코일 보세요. 여기 코일 뱅글뱅글뱅글 감겨 있죠? 이 코일이 N극이 가까이 오니까 N극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점점 갈수록 단면적이 어떻게 돼요? 코일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가,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코일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게 좋다고 싫다고 그러면서 이 주황색의 자기력선의 어?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야. 즉 자석이 지금 자기장 세기가 코일 통과하는 자기장 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이거 증가하고 있지. 자기장 세기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증가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상쇄를 시키려고 어떻게 됐어? 아래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통과를 했단 말이야. 뭐 증가라고 굳이는 안 쓸게. 이건 뺄게. 왜냐하면 이걸 암기로 해서 나중에 글만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정확한 설명만 먼저 할게요. 그래서 N극이 가까이 가져가게
이렇게 코일 안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내가 자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많으니까 그걸 무찌르기 위해서 지금 주황색의 자기 장의 방향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뭐에 의해 생기는 자기야? 자기장이야?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야.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지금 위쪽이 무슨 극? N극. 아래쪽이 S극이 되게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그지? 위쪽 방향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어떻게 되는 방향? 감아지는 방향, 그죠?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이죠? 그죠?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이 뭐가 돼요? 손가락이 되게 희한하게 그려지네. 그래서 요렇게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될까? 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자석의 N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바로 뭐예요? 전류 방향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전류 방향을 여기서 찾으라고요. 어디가 도선의 앞인지 좀 볼게요. 내가 도선의 앞면만 색칠해 놓을게. 이 빨간색 부분 보여요? 여기가 도선의 앞면이에요. 그죠? 여기가 도선의 앞면 맞잖아요. 빨간색 부분이 도선의 뭐예요? 앞면. 뒷면은 우리 관심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봐봐. 내가 감아서 이쪽 방향으로 가잖아.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맞아요?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그럼 맨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나 전류 방향 잘못했네. 어디가 거꾸로다. 미안. 위쪽이 N극이잖아. 그지? 이게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쏘리. 오랜만에 그리니까 삽질한다. 요렇게 엄지손가락. 요렇게 되면 이 방향이네. 그지?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내가 위쪽이 N극일 때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이렇게 되네. 틀릴 뻔했다.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네요. 바깥쪽에. 맞아요?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 엄지손가락이 여기니까. 맞아요? 그러면 내가 전류 흘러가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B에서 G, A로 흘러가죠? 이게 유도 전류 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밑쪽에 B, G, 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간다라는 걸 표시를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N극,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누구 방향이다? 유도 전류 방향이다. 자, 그래서 N극이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장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밀어내기 위해서 위쪽 방향에 자기 선속이 만들어지도록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N극이 멀어질 때 보도록 할게요. 자, N극이 멀어질 때는 어떻게 돼? N극이 멀리 가니까 이 코일 안을 통과하는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면 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파란색인데 그게 개수가 줄어드니까 걔랑 무슨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줄어드니까 즉 왼쪽은 안으로 들어가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겨? 감소하도록 생겨. 맞아? 하지만 N극이 멀리 가게 되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유도 전류가 주황색 방향으로 생기는데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어떻게 된다? 얘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감소했으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같은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아래쪽이 N극, 반대쪽이 S극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죠? 그럼 엄지손가락 N극으로 하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아까랑은 완벽하게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A, G,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N극 가까이 했을 때랑 멀리 했을 때랑 방향이 유도 전류 방향이 어때요? 달라요. 이거는 도선 감은 방향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같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왼쪽하고 오른쪽에 도선 감은 방향이 반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같은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도선 감는 방향은 항상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암기가 아닙니다.
N극을 가까이 하니까 위로 올라가고 N극을 멀리 하니까 아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암기가 아니라 밑에 있는 걸 방향을 봐야 돼. N극을 가까이 할 때는 위쪽에 무슨 극이 유도가 되면 됩니까? N극. N극을 멀리 할 때는 위쪽에 무슨 극이? S극이 유도되면 됩니다. 차라리 이건 괜찮아요. 그럼 N극을 가까이 할 때 왜 위로 돼요? N극이? 얘네 둘 사이는 그러면 N극, N극이니까 무슨 힘이 작용을 해요? 청력이 작용하죠. 청력. 청력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밀어내는 힘이야. 그러면 이 밀어내는 힘이 여러분 어디로 작용하니?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죠.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요. 맞아요? 이렇게 힘을 받죠.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이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청력은 위로 작용해서 힘의 방향이 위로 되는 거죠. 오른쪽 보도록 할게요. 이 오른쪽은요. S하고 N극이네요. 그러면 끌어당기려고 하는 뭐가 작용을 해요? 인력이 작용하죠. 그럼 그 인력은 어떻게 작용하니? 자석이 멀리 가는 걸 아래쪽으로 끌려가니까 힘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의 방향이랑 힘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볼게요. 자, 힘의 방향. 지금 아래하고 위라는 표현을 썼죠? 아래하고 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래하고 위는 힘의 방향을 뜻해요. 그죠? 그 다음에 청력하고 인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청력하고 인력은 힘의 종류예요. 힘의 종류. 그러면 힘의 종류를 물어봤냐, 힘의 방향을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이 어디니? 그랬더니 청력이요. 이거 엉뚱한 소리죠. 그죠? 방향은 위다, 아래다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석이 받는 힘의 종류는 뭐냐? 물어보면 청력이다, 인력이다. 청력은 밀어내는 힘,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 요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S극이 이제 접근을 할 때, 그럼 이제 결과가 금방 나오지 뭐. S극이 접근하면, 자, 이 파란색이 누구에 의한 자기장이다?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그지 맞아? 자석에 의한 자기장. 그럼 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점점 늘어나니까, 들어가는 게 늘어나니까,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다. 이 나오는 방향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지.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 되죠. 그러면서 위쪽에 뭐가 나와요? S극이 나오네. 그럼 얘도 S극, 얘도 S극이니까 얘네 둘 사이는 무슨요? 청력, 밀어낸다. 그럼 힘 어디로 작용하니?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겠지. 밀어냈으니까. 맞아. 자, 그러면 전류 방향 찾아볼게. 아까 엄지손가락이 아래쪽을 향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면 되겠지. 그치? 오른손으로 해야 돼. 내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아래 나머지 감아지는 방향. 자, 그러면 A, G, B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거 왼쪽에 있는 N극이 멀어질 때랑 어떤 상황이야? 똑같은 상태가 되네.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A, G, B로 이렇게 밀어내는 특징이 있다. 자, 세 번째 다 했고, 네 번째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S극을 멀리 해볼게요. S극을 멀리 하니까, 자, 자기장 세기가 점점 줄어들죠. 그죠? 자석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점점 줄어드니까 얘가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아까 S극이 멀어지는 방향과 무슨 방향? 같은 방향으로 생겨야 되겠네. 자, 그러면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되게 되면서 자, 얘네들 방향이 서로 어떻게 돼요? N극, S극이니까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기고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얘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야 되니까 힘 방향이 아래 방향이구나.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도전류 방향을 지금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지금 아까 왼쪽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죠. N극이 위니까 내 손가락 감아지는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BG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됐나요? 오른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손으로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코일에는 사실은 전원 장치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에너지인데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전기 에너지인데 이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왔느냐 생각을 해보자. 그거 여기에 설명돼 있어. 자석이 코일에 접근하거나 멀어질 때 자석은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뭘 받아? 자기력을 받지. 맞아?
지금 봐봐. 운동하는 반대 방향이랬어. 가까이 하는 거는 아래쪽으로 운동을 했는데, 그지? 위로 힘을 받지. 멀리 하는 건 위쪽으로 나타냈는데, 힘은 아래쪽으로 받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자석의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코일에서의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요거는 알아둡시다. 자, 그럼 이때 생기는 유도 전류, 세기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야, 그지? 그 유도 전류 세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자, 물질들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 자, 유도 전류의 세기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유도 전류는요, 우선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이 커져야지만 유도 전류가 커져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오메 법칙 배웠거든요. V는 IR. 그럼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죠, 그죠? 그리고 자석을 N극이나 뭐 S극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코일에. 여기 법류계가 하나 있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코일 안에 있는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일정합니다. 저항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질문. 만약에 전류가 유도 기전력이 커지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될까? 같이 커지겠지. 비례관계니까. 근데 유도 기전력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 전류도 같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하게 될 때 코일의 양단에 유도되는 전압을 아까 유도 기전력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된다? 결국에는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있어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유도 기전력. 즉 코일 양단에 유도되는 뭐다? 전압이다. 요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를 재개하는 방법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이 빠르게 변할 때, 그 아까 얘기했잖아. 속도가 빠르면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일의 가문수가 어떻게 됐을 때? 많아질 때. 이때 유도 전류 세기가 세집니다. 그럼 유도 전류 세기가 여러분 세질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얘네들의 식을 전혀 모르잖아요. 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대충 때려찍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냥 패러데이 법칙에 관한 정확한 수식을 써주도록 할게요. 자, 이 유도 기전력은요. 코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하고 코일 가문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V값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되는데 아까 파이라고 하는 거 위에서 썼어요. BS라고. 무슨 기억 안 나요. 이러는데 봐봐. 내가 자기장 세기는 B라고 그랬고 단면적에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총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걸 고치면 파이는 BS. 근데 델타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델타 이렇게 붙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일 지나가는 자기 선속이 빠르게 변할 때 이거는 어디 부분을 의미하냐면 델타 T분의 델타 BS 이게 1번이에요. 델타 T분의 델타 BS. 그래서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S는 면적이죠. 단면적을 변화시키거나. 그래서 코일 지나가는 자기선속이 빠르게 변할 때. 즉, 요때 똑같이 이 전압하고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 얘가 커지면 얘도 커져. 됐어? 두 번째는 뭐냐? 코일의 가문수예요. 넘버죠, 그죠? 그래서 코일 가문수가 커지게 되면 확실히 유도 기전력도 커져서 결국에는 뭐가 많이 흘러가는 거야? 이 두 개가 커지면 전류가 세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류다? 유도 전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유도 전류가 세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코일 지나가는 자기 선속이 빠르게 변할 것 또는 코일 가문수가 많아질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마이너스 값이 하나 나와요. 그죠? 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부호는 바로 뭐다? 렌츠 법칙을 의미해요. 유도 전류가 흘러갔을 때 이 유도 전류가 어떻게 한다 그랬지? 자기 선속 변화를 도와주는 방향이야? 방해하는 방향이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랬잖아. 그래서 자기 선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고?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그래서 이 렌츠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어. 누가? 패러데이 법칙이. 그래서 이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기 유도에 관한 법칙인데 렌츠 법칙을 어떻게 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여기 마이너스 값이 가지게 되는 의미가 렌츠 법칙입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요거를 알고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하는 도선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넘겨서 141페이지. 자,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하는 도선. 자, 그러면 이 도선은 지금 일정한 자기장을 만든 곳에 코일이 지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 코일 지나가는 거를 뭐라고 표시한다? 뭘 알아야지만 풀 수 있다? 유도 기전력이라는 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다. V는 유도 기전력으로 유도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게 유도 전류다. 그러면 이 유도 기전력을 크게 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bs라고 표현을 했죠. 파이라고 하지 말고 BS라고 그냥 따로따로 할게요. 선생님, 근데 두 가지가 다 변하면 조건 변화가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기장색이랑 면적이 두 가지 변하는 내용은 여러분들한테는 없고요. 둘 중에 몇 개만 변한다? 한 개만 변하는 이런 문제가 많을 테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일정 속력으로 통과하는 도선. 아, 페이지 넘어갔다. 미안. 141페이지.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하는 도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바깥쪽이 바로 무슨 극이에요? N극이고요. 안쪽이 S극이에요. 뭐냐면 이 종이면이 이렇게 있잖아. 내가 X자로 이렇게 표시한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종이면 뒤로 자기장이 생긴 거지. 그러면 이거를 평면에다가 이제 표시해 볼게. 여기가 이제 종이야. 여기가 종이야. 그래서 종이가 돼서 이 종이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뚫고 가는 거야. 자기장 영역이. 그지? 그럼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종이면의 앞면인 거지. 그럼 여기 위가 앞면, 여기가 뒷면일 때 자기장이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무슨 극이 있는 거? N극. 종이 앞면에 N극. 종이 뒤쪽에 뭐가 있는 거야? S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된 거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보이는 면이 종이면의 무슨 면이다? 앞면이다. 앞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표시했다.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야. 그래서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표시를 했을 때 이 사각형 도선에는 전원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전원 장치가 없는 사각형 도선이죠. 이거를 왼쪽으로 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밀어보려고 그래요.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V라는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얘를 밀어낼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봐요. 내가 이 사각형 도선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지금 봐봐. 이 선이 몇 번 감겼니, 얘들아? 이렇게 한 번 감겼지. 이게 1회 감긴 거야. 보여? 그 다음에 시간당 단면적. 얘가 지금 밀려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각형을 좀 잠깐 간단하게 그려볼게. 내가 시간당 들어가는 요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게 완벽하게 똑같을 거야. 1초에 요만큼씩 이동한다 그러면 2초에 또 다시 요만큼.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간당 단면적이 일정하게 증가를 할 거야, 이렇게. 그치? 시간 지나가면. 거꾸로 이렇게 가니까. V가 오른쪽으로 가면 얘가 계속 여기를 차지할 거 아니야? 그럼 시간당 여기 있는 면적 변화율도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거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머지 델타 B, 자기장색이랑 유도 기전력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이 돼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돼요. 비례 관계가. 맞아요. 나머지는 다 일정하잖아요. 그죠? 한 번 감았고 델타 T분의 델타 S도 일정하고 단면적 시간당 지금 S만큼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 이렇게 면적만큼. 맞아? 요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기장 세기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질 거야. 왜? 자속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잖아. 어, 단면적에 들어가는 게. 자, 그러면 이때 시간당 여기 자기장 변화율이 V로 돼서 시간당 면적 변화율은 똑같은데 자기장 세기가 점점점 여기는 자기장 세기가 0이었다가 그지? 여기는 자기장 세기가 어떻게 될 거야?
세질 거거든. 뭔지 모르겠어. B라고 할게. B만큼 이렇게 세지게 되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을 이 코일이 원형 코일이라고 할게. 네모라고 하지 말고. 그럼 이 코일에 면적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많아지면 그거를 우리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됐어? 싫어한다. 들어가는 게 그럼 많아지니까 무슨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뭘 만들면 됩니까? 자기장을 만들면 되겠지. 나오는 방향으로. 그럼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이때 흘러가는 전류가 무슨 방향이어야 돼? 반시계 방향이어야 되는 거지. 이거 내 손가락으로 하는 거야. 그지?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점으로 돼서 위로, 종이면 위로 나오고 나머지 내 손가락 감는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으면. 맞아요? 어.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그지?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유도 전류 방향입니다. 그럼 유도 전류가 지금 무슨 방향으로 흘러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죠. 그죠? 그래서 사각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증가해. 들어가는 게 증가해. 이거 무슨 방향이 증가해?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이걸 들어가는 방향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전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거든. 전류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쇄를 시키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에요. 아까 마찬가지로 델타 T분의 델타 S, 이 면적은 똑같죠. 시간당 자속 변화율이 뭐 없을 상태로 면적 변화율은 똑같고, 이 안에 들어가는 자기장 세기도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일정해요. 그러면, 자, 델타 B 값, 여기 위에 표 보이죠? 델타 B값도 일정하죠. 면적도 시간당 변화율이 일정하죠. 가문수도 한 번이죠. 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장 색이 변화율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냥 식을 쓸게.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에서 딱 0인 값이 있거든. 뭐? 시간당 자속 변화율. 이 값이 0입니다. 왜? 처음하고 끝에 나중에 들어왔을 때는 면적이 이미 다 들어와 있어서 이 안에 자속 변화율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자속 변화율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유도 기전력이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이때 흘러가는 전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식으로 쓸게요. 이게 편하겠다. 그 다음에 나올 때 보도록 할게요. 나올 때, 이 나올 때는요. 자,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라고 하는데, 자, 들어가는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요. 그죠? 들어가는 방향이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가 자기장 세기가 0, 여기가 나올 때는 0이, 자기장 세기가 b라고 하고, 나올 때를 자기장 세기를 0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력선 수가 부족하게 되니까, 내가 도선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때 흘러가는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들어가는 게 줄어드니까 자, 도선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들어가는 게 줄어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럼 이건 결국은 얼마?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면 들어가는 방향이 유도 전류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내가 도선이 자기장 영역을 들어갈 때와 빠져나올 때, 들어갈 때하고 빠져나올 때, 유도 전류 방향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반대예요. N극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 나오는 방향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유도 전류.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 도선이 운동하는 속력이 빠르고, 그다음에 자기장 영역에 자기장 세기가 어떨수록 셀수록, B값이 셀수록 유도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세지게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한 겁니다. 됐나요? 어. 그리고 여기서 도선에서 힘 방향을 좀 볼 건데요. 우리가 플레밍의 오준선 법칙, 왼손 법칙은 안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는 안 하고요. 나는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위에다가 잠깐 그려 놓을게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할 때 내가 이쪽에다는 왼쪽에다는 N극을 자석을 놨고요.
오른쪽에다는 S극의 자석을 이렇게 배열을 해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이렇게 먼저 표시를 했었죠. 이 빨간색이 누구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자석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이에요. 여기다가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을 나타냈을 때 이게 이제 수직인데 이 수직이었을 때 전류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거 어떻게 했었지? 엄지손가락은 여기서 엄지손가락은 전류 방향, 그지? 나머지 네 손가락. 네 손가락은 무슨 방향? 여기 손톱 안 보여. 손바닥이야.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아래쪽은 전류 방향.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은 이 방향은 무슨 방향? 자기장 방향. 각도는 여기 사이에 몇 도? 수직이었을 때, 자,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은 어디로 작용을 해? 위쪽으로 작용하지. 이게 F, 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각도가 몇 도예요?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그 다음에 모두 90도. 세 가지가 다 90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오른손으로 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힘의 방향. 그래서 이 힘의 방향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F는 내가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인데 오른손에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인데 이 F는 나타내는 식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BIL이라고 합니다. 뒤에 사인 세타가 있는데 그건 좀 생략할게요. 자, 여하튼 간에 BIL이라고 그래서 자기장 세기에 비례하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에 비례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도선 속에 놓인 길이에 비례해. 지금 보면 도선 속에 놓인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이거든. 그지? 아, 도선 속이래. 자기장 속에 있는 길이. 그래서 요 L은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의 길이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지금 N극에서 S극 요 짧은 구간에만 여기까지만 자기장 영역에 힘을 받는 거였어.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직선 도선이 전류가 흐르는 순간 어떻게 돼? 위쪽으로 힘을 받아서 위로 들썩들썩 한단 말이지. 맞아? 그래서 이걸 왜 설명을 한 거냐면 이때 유도 전류가 흘러가는 요 현상 때문에 도선이 힘을 받아. 어디서 힘을 받냐면 잘 봐. 여기, 여기, 여기. 자기장 내에 있는 도선이 힘을 받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지금 색칠한 요 부분만 자, 힘을 받습니다.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합성을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힘을 합쳐서 한 개 힘으로 나타내 보는 거야. 그래서 한 개 힘으로 나타내 보자면 내가 오른손으로 해야 돼. 지금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아, 요 두 방향 먼저 해볼게. 내가 초록색으로 색칠해본 부분. 여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자기 역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무슨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전류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래쪽은 전류가 오른쪽으로 흘러가죠. 그죠? 그 다음에 종이면 아래로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들어가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요 방향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요런 식으로 밑으로 표시가 될 거야. 그럼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니? 안쪽을 향하거든요. 그래서 안쪽을 향하니까 안쪽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는 전류 방향이 왼쪽으로 표시가 되면 엄지손가락으로 왼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배열을 하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X 표시, 종이 아래로 자기장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손바닥이 어디를 향해요? 여기 아래쪽을 향하죠. 이게 힘의 방향인데 얘네 둘의 힘의 방향이 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같아서 이거 상쇄돼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 방향이 엄지손가락, 나머지 네 손가락이 종이면을 뚫고 가면 손바닥이 왼쪽을 향하게 될 거예요. 그죠? 요 힘은 살아있죠. 그죠?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이렇게 네모다란 코일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요? 얘 때문에 결국에는 왼쪽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힘을 받아요. 왼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을 받습니다. 들어가려면 밀어내는 무슨 역을 받는 거야? 청력이라는 힘을 받는 겁니다. 청력이라는 힘을.
이해됐습니까? 이거 교육과정에서 좀 많이 빠져가지고 없는데 문제집 풀다 보면은 심화 문제에는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애들이 이거를 답지에서 보고 설명을 읽어도 뭔 소린지 몰라서 계속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니까 그럼 힘을 안 받겠죠? 전류도 안 흐르니까. 세 번째는 마지막 부분은요. 이거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은요. 전류가 흐르긴 흘러요. 그죠? 그러면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니까 아래쪽으로 힘 받을 거고요. 전류가 오른쪽으로 힘 받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위쪽으로 힘 받을 거예요. 결국에는 얘네 둘은 힘이 상쇄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왼쪽에 여기 도선에 들어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냐 찾아볼 거예요. 자기력선의 방향. 자기력선 방향이 자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고 전류 방향이 엄지손가락이거든요. 엄지손가락이 이 방향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종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종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손바닥이 왼쪽을 향하면 돼요. 힘이. 아, 얘도 마찬가지로 힘을 왼쪽으로 받는데 얘는 나가려는 애를 끌어갖고 왔죠? 인력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으로만 하셔야 돼요. 손바닥이 왼쪽을 향하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전류, 그 다음에 종이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 손끝이.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하시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통과하는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하는 도선. 얘네들의 힘 방향과 그 다음에 이때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설명을 해봤어요. 밑에 있는 확인 문제 풀고요. 뒤에 잠깐 부족한 내용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 봅시다. 자석하고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전자기유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 방향은 자석에 의한 자기선속 변화를 도와주는 거 아니라 그랬지?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고 세 번째, 유도 전류 세기는 코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빠르게 변하고 코일 가문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세진다라고 할 수 있고 사각형 모양의 도선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갈 때와 빠져나올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서로 무슨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다. 라고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고 뒤쪽에 하나 더 볼 건데 이때 146쪽에 다양한 자기선속 변화에 의해서 나타내는 현상들 볼 거예요. 뒤로 가볼게요. 자, 그럼 146페이지에 자료 분석 특강 파트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할게. 자, 첫 번째. 다양한 자기선속 변화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 페로세이 법칙의 유도 기전력 식은 쓰고 하는 겁니다.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종이면 아래로 들어가는 방향. 요 X는요. 종이면 아래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면적이 S인 직선 도선이 아니라 이렇게 네모다란 도선을 갖다 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면적 S는 변함이 없죠. 얘가 일정한 겁니다. 보이죠? 그래 놓고 나는 이 자기장 영역에 자기장의 세기를 얘를 변화시키는 거야. 자기장 세기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 영역의 자기장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시간에 따라 자기장 세기를 나타낸 거 여기가 B, 여기가 T. 그럼 여기서 나오네. 어디요? 델타 T분의 델타 B.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B가 바로 이 그래프, 아래쪽 그래프, 나의 그래프에서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되죠. 맞아요? 시간 변화율분의 자기장 변화율이니까. 근데 N은 뭐예요, N은? 이거 면적은 S인 상태로 1회 감았잖아요. 코일을. 그럼 이거 1회니까 얘도 일정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기게 되는 이 기울기에 의해서, 기울기 변화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유도 기전력이 바뀌게 되고 이거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세 군데를 쪼개볼게요.
첫 번째는 0에서 t0까지. 여기 보이죠? 두 번째는 t0에서 2t0까지. 보이죠? 세 번째는 2t0에서 3t0. 이렇게 세 군데를 나눠 볼 거예요. 세 군데를 나눌 거야. 이렇게 세 군데를 나눠서 나타내 봅시다. 먼저 0에서부터 t0부터 볼게요. 0에서 t0. 자, 0에서 t0는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인데 들어가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방향을 우리 지금 플러스로 잡았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거야.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플러스 b가 됐는데 이 자기장 세기가 0에서 t0 사이에는 자기장 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들어가는 방향이 x라고 플러스 B0가 점점 세집니다. 그죠? 자기장 B0까지 가서 쭉쭉쭉쭉 세지는 거잖아요. 그죠? B0는 안 써도 되겠다. 자기장 세기라는 의미만 쓰면 되니까 자기장 세기가 커져요. 이 플러스는 어떻게 되는 거다?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이 점점 세지니까 그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 싫어한다니까? 싫어하니까 이때 싫기 때문에 무슨 방향으로 나는 전류가 흘러야 돼? 얘가 늘어나는 게 싫어서 들어가는 거를 줄이려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맞아요?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무슨 방향? 엄지손가락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쓰지 말고 밑에다 쓸까? 아니, 여기다 쓸게.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엄지손가락을 지금 종이면 위로 올리세요. 나머지 네 손가락 감아지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흘러야지만 엄지손가락이 종이면 위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기장이 위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에 지금 점점 갈수록 시간당 자기 선속 여기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한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B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델타 T분의 델타 B가 시간이 얼마가 됩니까? T0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얼마나 돼요? B0가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서 처음 뺀 거야. 그랬더니 이때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지. 유도 기전력이랑. 그래서 이때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데 델타 T분의 델타 B. 나머지는 뭐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굳이 쓸게. 여기가 N,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여기가 단면적 S. 이거는 있는데 생략한 거야. 그러면 이때 흘러가는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표시를 해보자. V라고 표시를 해보면 이 V라는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I만큼 전류가 어떻게 된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간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부분인데 델타 T분의 델타 B를 측정을 할 거예요. 시간은 흘렀어요. T0부터 2T0. T0잖아. 그지? 2T0에서 T0 빼면 T0잖아. 그런데 자속 변화율이 있어 없어? 없어. 0이야. 그러면 결국 이 값은 0이니까 유도 기전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전류도 안 흐른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건 유도전류가 안 흐르죠. 아까 첫 번째 있는 건 유도전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2T0부터 4T0까지예요. 그럼 여기 측정해 보죠. 델타 T분의 델타 B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시간 얼마예요? 4T0에서 2T0 뺐으니까 2T0죠? 그 다음에 자기장 세기는 B0에서 0이에요. 그럼 0에서 B0 빼야 돼요. 델타라는 건 나중에서 처음 빼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B0죠. 보여요? 자, 그럼 아까 앞에서 델타 T0분의, 델타래. T0분의 B0가 V라는 전압을 만든다며. T0분의 B0가 V래매. 근데 그거에 얼마야? 절반이네. 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V. 마이너스죠? 그 마이너스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세 번째 2T0부터 4T0까지는 요 구간은 자기장 세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세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는 유도 전류가 어떻게 돼야 돼? 들어가는 방향으로 늘어나게 생겨야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왜? 얘는 플러스 B 방향이 감소하니까 이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도록 유도 전류가 흘러가야 돼. 그럼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유도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때 I 값이 흐른다? 어이구 이거 틀렸지. 이러면 안 돼. 안 돼. 이거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이제 코일에서 오음의 법칙 V는 IR에 의하면 이 R 값은 코일의 저항인데 이 저항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일정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때 나타내는 전압이 2분의 1 V로 절반이 줄었어요. 그러면 저항은 똑같을 때 전류 세기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2분의 1 I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전류도 2분의 1 I로 줄어야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힌트를 좀 찾아볼까요? 내가 초반에 자기장 세기가 들어가는 방향이 늘어났더니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죠. 그죠?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기장 세기가 들어가는 게 줄어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같은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유도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즉 얘가 지금 들어가는 게 늘어날 때랑, 그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줄어들 때랑 유도되는 전류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기울기를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커지면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이 커져서 유도전류 세기가 세지는데 유도전류의 방향이 기울기라고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가 됐을 때는 반시계 방향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시계 방향이네요. 됐어요? 네, 요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해서 하나 더 볼게요, 밑에. 자, 이번에는 도선이 자기장 세기가 다른 영역을 지나는 경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파트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자기장 영역이 플러스 B0, 플러스 2B0 내가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 자기장으로 볼게요. 위에 있는 거 그냥 연장선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 영역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다른 건데 다른 곳에서 이 원형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원형 도선하고 똑같은 크기로 해서 하나 계산을 할 수 있게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요거를 요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그려서 복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쪽 왼쪽에다가 하나 놓을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반쯤 걸쳐줄까? 또 하나 복제를 해서 오른쪽에다 하나 갖다 놓을게. 됐어요? 요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얘도 어차피 뭐 여기도 쓸 거니까 얘도 오른쪽에다 갖다 놓고 얘도 왼쪽에다 갖다 놓으려고 해요. 이거 겹치니까 살짝 밀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 파트를 이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요 문제 풀 때 뭘 생각을 하라? V는 마이너스 N. 진하게 쓸게. 패러데이 법칙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요거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봐. 내가 지금 들어가는데 V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죠? V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가면 시간당 면적 증가하는 양이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면적. 변화가 없어요. 이거 변화가 없이 일정합니다. 시간당 면적 변화율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감은 횟수가 몇 회예요? 1회예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 유도 기전력이라는 값이 자기장 세기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 시간당 자기장 세기 변화율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 자기장 세기 변화가 결국에는
유도 기전력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장세기를 나타낼 텐데 지금 종이면 뒤로 들어가는 거를 플러스 B라고 내가 정의를 했어요. 보이죠? 플러스 B, 플러스 2B. 자기장 영역이 1하고 2가 자기장 세기가 다른 거예요. 지금 자기장 세기가 세졌어요. 1에서 2로 갔더니. 두 번째는 1, 2인데 자기장 세기도 세졌는데 방향이 반대야. 들어가는 방향 플러스로 잡았죠? 그럼 나오는 방향 뭘로 잡아야 돼요? 마이너스 2B0로 다 잡아야죠. 이건 방향을 뜻하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내가 이 파란색의 도선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영역을 지나갈 거냐면 자기장 세기가 0인 영역, 자기장 세기가 플러스 B0인 영역, 자기장 세기가 플러스 2B0인 영역, 마지막으로 자기장 세기가 0인 영역, 여기를 지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는 뭘 구할 거냐? 자기장의 변화량을 구하려고 해요. 변화량. 여기 차이예요. 변화량. 보이죠? 델타 B를 구하는데 나중에서 처음 빼고 나중에서 처음 빼고 지금 오른쪽으로 다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오른쪽이 나중에 있는 자기장 색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B0에서 0 빼면 얼마예요? 플러스 B0지 뭐. 그 다음에 플러스 2B0에서 플러스 B0 빼면 얼마예요? 플러스 B0지 뭐. 그 다음에 0에서 2B0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B0죠. 됐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얘네들의 전류와 전압 방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B0만큼 차이 났을 때 우리가 전압을 V라고 표시합시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위쪽에 V에 해당하는 유도 기전력이 B0만큼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B0 차이 났을 때 우리가 V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자, 그럼 이번에 플러스 B0 됐으면 얼마야? 똑같이 V. 근데 2B0 차이 나면 얼마가 돼? 전압이 2V인데 여기 값이 무슨 값이 나와? 마이너스 값.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나느냐? 전압 방향이 다르면 무슨 방향이 바뀌어? 전류 방향이 바뀌게 돼. 그래서 전류 방향을 다시 쓰게 될 건데 첫 번째 생각해 보자.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가 많아지고 있어. 그지? 여기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였을 때 첫 번째는 0에서부터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 세기가 많아졌으니까 나는 들어가는 게 싫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면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인 거야. 맞아? I라는 전류가 흘러갈 건데 이 I라는 전류가 V는 IR을 그대로 쓸게. 그래서 V는 IR에 의하면 자, V만큼의 전압이 생기면 전류가 생기는데 전류가 무슨 방향이야? 얘는 반시계 방향인 거야. 이렇게. 맞아? 반시계 방향이 유도 전류가 흘러. 자, 두 번째. B0가 플러스 B0가 플러스 2B0가 됐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됐어, 얘들아? 늘어났잖아. 들어가는 게 늘어났잖아. 그럼 반반 나눠볼게. 얘는 들어가는 게 줄어들었으니까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 에 자기장이 생겨야 돼. 그럼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니까 뭐야? 시계 방향이다. 선생님, 뭔 말이에요? 내가 노란색 칠할게. 이 노란색으로 칠하는 영역은 오른쪽으로 코일이 이동하면 면적이 줄어들 예정이야.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거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 내가 빨간색으로 칠할게. 이 빨간색 영역은 면적이 늘어날 거야. 그지? 그러면 들어가는 영역이 많아지잖아. 들어가는 게 전류가 자기장이 들어가는 게 많아지니까 전류가 어떻게 돼야 돼?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된단 말이다. 됐느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자기장 세기가 이제 들어가서 줄어드는 거니까 B0에서 플러스 B0에서 0이 되는 거고. 그지? 얘는 0에서 다시 플러스 2B0가 되는 거야. 그럼 흘러가는 전류가 B0에서 0 됐을 때는 전류가 I만큼 흘러가는데 0에서 플러스 2B0가 됐을 때는 흘러가는 전류가 2i가 되는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크니? 오른쪽이 더 크지. 결국에는 요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두 개 합치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 i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 i. 근데 결국 봐봐. B0, B0 자속 변화율이 똑같고 그럼 이때 생기는 전압도 똑같고 그러면 방향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 근데 두 개 나누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거야. 왜냐하면 어려운 거 문제 풀 때는 단면적 다른 게 두 개가 나와. 그럼 두 개를 합성을 해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플러스 2b 제로에서 제로가 됐는데 자, 내가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파란색 도선이 이동을 하게 되면 자기장세기가 플러스 2b 제로에서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들어가는 게 줄어들죠. 아하. 그러면은 들어가는 방향이 늘어나게 유도 전류를 흘려보내자. 무슨 방향으로 흐르면 될까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얘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조심합시다. 마이너스 2b 제로니까 전압이 2배죠? 그러면 전류도 2배입니다. 유도 전류도 2배, 시계 방향이에요. 그럼 지금 봐봐요. 시계 방향으로 흘렀을 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그죠? 어, 여러분 사실은 나오는 방향이랑 들어가는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면 이것도 나오게 반대로 되긴 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책하고 이제 똑같이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선생님은 사실은 이렇게 X자로에서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거든요. 근데 여기서 책에서 플러스로 잡아가지고 그냥 뒀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자기장 영역은 어떻게 보는지 볼게요. 여기도 이제 세 군데를 나타내는데 색깔이 똑같으면 헷갈리니까 1, 2, 3을 다른 색깔로 쓸게요. 주황색으로. 자, 그럼 첫 번째. 이거 아까랑 똑같아요. 왼쪽이랑 똑같이 쓰면 돼. 자기장 세기 영역이 여기 0이잖아요. B제로. 그 다음에 가운데다 쓸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플러스 B제로.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2B제로. 마지막으로 0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색깔 바꿔서 자기장 세기 변화율을 볼게요. 0에서 플러스 B제로니까 얘는 델타 B. 자기장 세기 변화율이 얼마예요? 플러스 B제로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 플러스 B제로에서 마이너스 2B제로니까 나중에서 마이너스 2B제로에서 마이너스 B제로를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B제로 되지 않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3B제로. 그죠? 어. 세 번째. 0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B제로니까 플러스 2B제로. 자기장 세기가 차이가 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전압을 봅시다. 전압은 그냥 빨간색으로 똑같이 쓸게. 플러스 B제로가 됐을 때 전압은 V만큼 차이가 납니다. 3B0, 마이너스 3V0, 3B0가 되면 마이너스 3V 차이 나겠죠, 전압이? 그 다음 플러스 2B0면 플러스 2V 차이 날 거예요. 굳이 여기도 플러스 쓸게요. 자, 그럼 이때 흘러가는 전류, 세기를 봅시다. 플러스 V에는 전류 흘러가겠죠. 들어가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게 많아졌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두 군데 나눠서 볼게요. 여기 노란색. 이번엔 여기 파란색 나오는 방향.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 볼게요. 노란색 영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들어가는 게 줄어들죠, 그죠? 들어가는 게 줄어드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I만큼. B제로에서 0이니까. 보여요? B제로에서 0이니까 I만큼 시계 방향으로 흐를 것이고 파란색으로 돼서 얘는 나오는 방향이 지금 생겼죠. 마이너스 2B0로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는 게 증가를 했으니까 무슨 방향으로 생겨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요. 0에서 2B0만큼. 아, 그러면 2I만큼 생기는데 얘 방향이 서로 어때요? 같은 시계 방향이죠? 아, 더하면 되겠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3I. 예, 마이너스인데 이게 시계 방향이네. 됐어요? 흘러가는 전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3I가 흘러갈 것이다. 됐느냐? 음, 여기는 2I가 흘러가고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으로 똑같이 쓸게. 여기는 2I가 전류가 흘러가는 거. 자, 마지막 볼게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지금 나오는 방향이 줄어드는 거예요. 2B0에서 0이 됐으니까 나오는 게 줄어들었죠. 그럼 얘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방향, 얘는 들어가는 방향, 둘 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 그럼 전류 어떻게 흘러야 돼?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자기장 세기가 2B0만큼 차이 나니까 2V. 아, 전류가 2I만큼 흘러야 되는구나.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음. 알면 여러분이 통합과학 내용에 고난도 문제 풀기가 엄청 쉬울 겁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안 나오는데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아주 쉬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1차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또 뒤로 2차로 영상 다시 찍도록 할게요. 됐죠? 정리 한번 다시 하셔서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안 그러면 계속 틀릴걸요, 어려워서.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바로 찍어서 다시 보내줄게요.